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나가도 또 올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 세대가 이 시대 자체가 처음으로 감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변화될 텐데 투볼륨으로 가는 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따라가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죠. 오프라인 시대보다. 온라인 시대가 이제 더 펼쳐질 텐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볼 게 많아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쓰는 작가 태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글 쓰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계세요? 제가 글도 직접 쓰고 책도 직접 만들지만 일단은 저는 책방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책방이 끝나면 저녁에는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책방 사장님이랑 같이 팟캐스트, 작은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은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브랜드를 좀 영위하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팟캐스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강의도 하지만 외부에서 또 섭외 주시면 강의하기도 하고 요즘에 진행자로도 활약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작은 행사들 좀 진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작가님들 북토크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 같은 것들 진행 일이 종종 들어와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찾진 않는데 일이 들어오면은 카피나 브랜드 슬로건을 작성한다거나 그런 일로 먹고 살고 있고요. 되게 많이 열려있는 편이에요.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일하는 공간으로 하면은 사실 책방이 제일 총량으로 따지면 시간이 제일 긴 것 같고요.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으면 2번 가요. 매주 달라요. 책방에서 일단 일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문을 여는 것부터인가요? 문을 열기 전에 셔터를 올려야 돼요. 저희 책방은 삐걱거리는 셔터를 일단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좀 창고에 있는 책 박스들이 매일 오거든요. 입고를 계속 받기 때문에 입고나 재입고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업무를 많이 해요. 메일 처리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밀려있는 것들 그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드웨어적인 업무, 예를 들어 책 진열을 한다든지 그 사이사이 사람을 응대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SNS에 또 책을 소개해야 돼서 책 사진 이런 것들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책방에 음악을 세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좀 진행이 돼요. 사실 책방이 그러면은 주요 일터라고 했을 때 회사를 다니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의 매력은 뭘까? 책방에서 일하는 매력은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관계가 없다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할 때. 그래서 결정을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1인 체제라서 그날 출근하는 사람이 셔터 올리는 사람이 셔터 내리는 구조여가지고 그날의 결정은 다 제가 할 수 있어서 사실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광고회사랑 제가 소셜벤처 스타트업 이렇게 있어봤는데 의사 결정들이 좀 빠르고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책방 일도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고회사랑 스타트업에서 일을 경험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을 두고 책방 일과 그리고 글 쓰는 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일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뭘지 궁금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졌던 목표들, 어떤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라든지 아니면 워라밸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봤을 때 그런 것들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으로 좀 해보니까 늘 쓰고 있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도 이 일은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제가 어떤 마음을 추스리거나 좀 생활을 정돈할 때 쓴다는 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뭐 사업자 등록도 하고 출판사 등록도 하고 해서 한 지는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왜 회사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느끼셨어요? 취업을 하거나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 이제 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당하고 그런 것들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사실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만 하고 싶은데 어떤 관계들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결정을 당할 거면 사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뭐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일적인 아이디어나 그걸로만 해결되는 저의 개인적인 능력도 없었던 것 같고, 혼자 하고 싶다, 다른 사람 싫어하는 것도 싫고 나 싫어하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조직이나 커뮤니티 안에서도 지나면 저렇게 돼야지 라는 그런 샘플링 할 만한 경우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봤자 저렇게 되겠지? 라는 그런 느낌?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태재님 말고도 요즘에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쓰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책을 사는 사람보다 책을 쓰는 사람이 많다, 책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몇 년 전부터 독립출판이라는 것도 시장이 커지고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하고 막 힘든데 퇴근하고 와가지고 배우면서 막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 책방 직원이기도 하고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저는 왜 할까 이런 고민을 또 해봤는데 제가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나는 왜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어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광고 문구 제작자였으면은 별로 딱히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업명 자체가 카피라이터라는 그 네임이 돼 있어서 뭔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립출판물도 이름에 좀 독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홀로서기 혼자 직접 서고 싶다, 일어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좀 생겼을 때 좀 접근하기 좀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뭐 독립영화 같은 건 사실 예산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정말 혼자 하기는 뭔가 다른 자본이나 시스템으로 독립을 한 건데 이거 정말 내 혼자 개인이 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치면은 사실 출판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거나 자기 밥벌이에 좀 빠져 있으면은 사실 매몰되잖아요. 어떤 고민의 늪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점점 가라앉고 좀 빠져들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여행을 갔던 그런 기록들을 남기거나 하면서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 스탠드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읽든 뭐 많이 팔리든 이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똑바로 세웠던 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매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 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사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들도 이미 이렇게 많이 서서 버티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감각할 수 있으니까 책방에 와서 책도 더 많이 사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명명하는 게 있잖아요. 뭐 개인 출판, 1인 출판, 뭐 소규모 출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립출판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이 딱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상징적인 거죠. 그 독립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직장인이 디폴트가 된 이런 세상에서 네.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직장인에서 직장을 떼는 거죠. 개인, 나 하나의 딱 개체로서 그룹핑 되지 않고 그게 뭐 요즘 뭐 셀프 브랜딩, 개인 브랜딩 이런 말도 있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자본이나 수입을 주는 뭐 직장, 회사 그런 것들 필요 없이 나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먹고 있다는 것들 좀 증명해내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독립적인 활동인 것 같고 그게 사실 출판이 아니더라도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패션적인 활동일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가족, 뭐 돈, 뭐 회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빠져나오는 독립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선택당하는 결정을 당하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난 결정을 내가 할래라고 선택을 할래라고 이제 주체가 되는 그룹 안에서도 난 서 있을래라고 결정하는 것들이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쓰러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정말 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말하면서 걱정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주세요? 일단 처음에 수업에 오시면 정답을 필요로 해요. 정답이 있는 줄 알고 근사한 문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도 그 신영철 평론가님 책에서 저도 이제 얻게 됐는데 근사하다라는 게 우리가 근사값, 근사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렇게 정확하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그 사이에 제로가 있으면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되게 스카프가 되게 근사하다라고 하면은 스카프 자체가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랑 딱 맞다라는 거예요. 너랑 오차값이 없다. 더할 나위 없고 투머치 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근사한 글을 써나가는 나한테 근사한 어떤 문장이 근사한 문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것과 가장 오차값이 덜하고 가장 정확한 문장을 내가 다듬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읽고 싶은 글로 내가 읽고 싶은 생활로 다듬을 수 있는지 그런 티튜드를 좀 많이 전이하려고 해요. 유독 올해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에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타격이 조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먹고 사는 얘기를 직접 듣는 입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엄청 많죠.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모여야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취소되는 경우가 되게 진짜 빈번해졌고요. 이제 작은 가게나 저처럼 작은 개인 사업자나 이런 소규모 체제로 운영하면은 사실 그렇게 확보되는 것도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격이 확실히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나가도 또 올 거라는 거를 이제 거의 우리 세대가 이 시대 자체가 처음으로 감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에 대한 선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좀 당황해하는 것 같고, 당황한 건 이제 디폴트고 이런저런 좀 트라이를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사실 큰 조직보다 또 작은 조직이나 이런 작은 가게나 공간들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기반으로 공간도 있지만 진짜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좋지만 부득이한 좀 성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수업이 제 수입의 어떤 파이 중에 제일 컸는데, 이게 이제 제동이 좀 걸리니까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번에 느낀 거는 이 단계가 올라가서 오프라인이 좀 제한된다 라고 하면 온라인이 좀 올라오고, 완화된다 라고 하면 온라인이 또 좀 줄어들고 오프라인이 수업이 올라오고, 다행히 이제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이게 나름 조절이 되고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하나만 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온라인 하나만 있거나 오프라인 하나만 있거나 계속 변화될 텐데, 투볼륨으로 가는 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을 하는 브랜드들도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고, 온라인 소프트웨어들도 오프라인 공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한 브랜드가 나는 온라인 서비스야, 나는 오프라인 서비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오프라인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디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작가들도 그렇고. 이번에 북페어들도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었잖아요. 이번에 퍼블리셔스 테이블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 그 퍼블리셔스 테이블 초창기부터 같이 운영 스텝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근데 온라인으로 전환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그때 나눴던 고민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오프라인 페어일 때 2년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 페어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결정이 있어서 사실 저는 좀 더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오프라인 페어가 가지는 그런 현장감, 열기, 그리고 이게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판매도 그렇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독자랑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부스에 있는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들, 동선에 의해서 우연하게 오게 됐는데 그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 이게 화면으로만, 평면의 화면에서만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사실 그거에 대한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맥락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현된 걸 보고 나서는 좀 놀랍기도 했었고, 줄 수 있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참여하신 작가분들이나 독자분들도 다 이번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일의 방식이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원격 근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아, 이것도 가능하겠네? 라는 분위기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재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일을 대하고 살아나가면 좋을까?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화나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는 한정돼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오히려 더 그런 유행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챌린지라든지 이거 다 한대, 요즘 이게 대세래. 근데 그 대세가 순환되는 속도가 엄청 더 빨라진 것 같거든요. 옛날보다 쓸려다니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플랑크톤처럼 이렇게 확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인 흐름이나 대세적인 거는 파악은 할 수 있대. 자기 주체적인 좀 안목? 나는 이런 것들을 결정할래,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고 이런 걸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채널을, 이 컨텐츠를 구독할래, 응원할래, 후원할래, 이렇게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늘 이런 통신망이 연결돼 있잖아요. 나가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으면서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 하는 것처럼 끊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몸이라는 게 있으면 밖으로 연결돼 있는 시간이랑 안에, 내 내면에 대한 나와 연결된 시간이 좀 덜해질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한쪽에만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한쪽과 바깥의 균형을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다 파묻힐 것 같아요. 컨텐츠나 그런 서비스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죠, 오프라인 시대보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이제 더 펼쳐질 텐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보는 눈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볼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목을 기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 안목을 기르려면 비교를 자꾸 해봐야겠죠. 나한테 뭐가 맞았고 안 맞았는지를.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봤더니 아, 이거는 받아들일 게 아니라 들이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경험이 많아지면은 그 몸이 운동하면 근육이 막 잘게 쪼개지듯이 그런 무늬가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그게 무늬를 발견하는 게 쓰는 일이고요.
이거는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거에 반응하게 되는데 저절로 사실 쓰거나 읽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책을 펼쳐놔도 내가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잖아요. 쓰지 않으면 쓸 수 없잖아요. 그거가 되게 주체성을 기르는 활동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줄 알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게 끝난다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할 텐데 희재님은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떤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싶으신지. 저한테 뉴노멀은 어떤 스트레칭 같은 것 같아요. 시대가 계속 변할 텐데 그러니까 몸이나 그런 생활이나 그런 사고관 자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지금 움직이는 가동 범위는 여기 이렇지만 내 세계관이나 내가 할 수 있는 활동 폭이 내가 평소에 늘려나가고 필요할 때 고집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거. 이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새롭다는 상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필터를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필터를 새로 끼워 넣을 수 있는가. 내가 새로운 필터를 끼워 넣으려면 평소에 스트레칭을 좀 해놓고 팔을 뻗어가지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나. 회전할 때 몸이 회전하지 않으면 멀미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미를 좀 덜 하고 싶어요.